자, 이렇게 자금 통제가 다 됐어요. 그러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어머니 여행기 아시죠? 네,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목적에 맞춰서 쓰는 그런 걸로 하시는데요. 자, 은행에는 은행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 CD, 연금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라든지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유니버셜,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쉽지는 않죠. 지주투자, 이렇게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또 학습할 건데요. 금융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내가 자금을 넣었어요. 요거 마이너스 안 되고 그대로 내가 찾아올 수 있는 요게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회수와 가치 보존의 확실성이 있는 것을 안전성이라고 그러고요. 수익적인 수익성은 내가 돈을 넣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뭐 상관없이 이득이 많이 날 수 있는 수익이 높은 거.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내가 자금을 넣었는데 요걸 갖다가 쉽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여부를 유동성이랍니다.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자, 그런데 안전하면서 수익도 엄청 높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찾을 때 황금성도 좋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저축의 목적이나 그리고 기간 그리고 그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회사 뭐 있죠?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증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은행은 예금하고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출과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분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은 좋은데 이자가 조금 적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점점 성장성이 확 커지니까 너무 이제 발전이 잘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대출을 해가는 기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자가 적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 보이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맡겨요, 은행에. 그런데 은행이 기업 투자인데 이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랬을 때 예금은 이 은행에서 책임을 져주지만 CD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은행에서는 이 고객들한테 이자가 조금 높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권유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 회사의 신용도는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은 대표적으로 펀드하고 주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증권에서 취급되는 펀드는 고객들에서 돈을 모아서 자산운용회사가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기업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증권에서 운영되는 금융상품은요, 수익성은 높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도 있고 그 위험을 각 개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 보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어디 거랑 좀 비슷하죠? 은행하고 비슷하죠. 네. 은행에 이자를 갖다가 꼬박꼬박 넣어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보험이 사람들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서 공시이율,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형태. 이거는 은행과 같은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의 펀드와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돈을 모아서 펀드 그 변액에 가입을 해가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 보험 상품은요, 한 가지 사업비가 높아요. 초기 사업비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장점은 요건이 성립되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라는 아주 키포인트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목돈을 마련하는데 변액 상품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여서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기간별로 그러면 금융상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해서 난 2년 안에 나 여행 갈 거야, 혹은 그런 자금, 단기적으로 한 자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황금성. 좋죠. 그리고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금은 안전하고 유동성, 그러니까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 그 계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 계좌로 쓰일 때 이런 상품을 해야 됩니다. 뭐 예금이나 CMA나 MLF나. 자, 그런데 5년 동안 안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품 같은 경우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금 상품은 수익이 너무 낮죠. 근데 보험 상품은 5년 안에 내 목적 자금을 마련된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상품은 해약 환급금이 너무 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펀드를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자, 10년 정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변액이나 펀드 이렇게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솔직히 펀드를 많이 권유해 드려요. 왜냐하면 보험 상품의 그런 복리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10년이 지나야지 조금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액도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펀드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3년이나 5년 사이에 한 100%를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된다는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을 적에는 변액 상품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별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2년 이내에 꼭 써야 될 자금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쓸 거는 안전보다는 조금은 수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잘 받는 것이 좋겠다. 10년 이상 되는 목적의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변액 쪽으로 해서 보험상품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면, 여행자금 2년 안에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해요. 자, 어떤 상품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거는 은행에 적금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때는 목적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2년 안에 여행을 가는데 친구랑 갈 거예요. 그럼 저는 펀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2년 안에 꼭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목적 자금 마련해서 1년, 뭐 6개월 만에 그 목적이 되면 그때 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2년 안에 안 됐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중요도가 낮으면 저는 펀드를 권유해드려요. 그런데 나는 2년 딱 되는 해 우리 아버지 가족 여행을 가야 돼. 그 이슈가 뭐다? 뭐 환갑이라든지 팔순 여행이다. 이렇게 하면 뭐다? 그러면 은행에 적금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요거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그래서 금융상품별로 장단점은 이러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좋은 점이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부분과 유동성은 세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은 안전하고 유동성도 좋은데 이제 중도 인출해가지고 유동성은 좋다는 부분이고요. 보험의 변액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좋고 똑같죠. 증권하고. 그래서 추가 투입이나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 근데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에 부합돼야 돼요. 10년 이상 되는 목적인데 단기적인 상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쉼의 계좌를 계속 분모한다. 의미 없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는 상품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목적을 형성하는데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긍정적인 자금 관리, 아까 정재무설계만의 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목적별로 금융상품 선택하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행과 증권의 차이와 투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원칙성,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제가 2007년도부터 펀드를 권유를 했거든요. 그때의 진짜 서프라임 모기 좀 쫙 떨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들,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